지난 5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총 14개 국가가 참여하는 경제통상협력체인 IPEF가 출범해 이를 통상 하디슈에서 다루었는데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약 4개월 동안 참가국 장관, 실무진 간 협의를 거듭해 지난 9월 9일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총 4개 분야에 대한 IPEF 강요 선언문이 합의, 대외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한 IPEF는 앞으로 국내외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까요?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원정대원 나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IPEF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IPEF는 시장 개방, 관세 인하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무역협정인 FTA와는 다르게 자유로운 무역 질서를 논의하고자 하는 경제통상협력체입니다. 한미일 등 IPEF 14개 참여국의 인구를 모두 합치면 전 세계 인구의 33%에 해당하고요. GDP를 모두 합치게 되면 약 40%를 차지할 정도여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접근해야 할 협력체인데요. 그럼 IPEF 인태지역 담당 공무원을 만나서 IPEF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네, 제 옆에는 IPEF 논의 초기부터 IPEF 국내외 대응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는 윤이경 사무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무관님 얼마 전에 IPEF 장관 회의에서 강요 선언문을 합의했다라고 들었어요. 이 선언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네, 4개 분야에 대한 강요 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무역 분야에서는 영내 디지털 교역 활성화, 그다음에 친환경 저탄소 교역 촉진, 농업기술 혁신 및 식량 안보, 통관 절차의 디지털화 등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한 논의를 개시를 했고요. 공급망 분야에서는 공급망 교란을 완화하기 위해서 핵심 산업과 품목을 중심으로 위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투자를 통해서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고 물류 강화와 인력 개발을 위해서 참여국 간에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인 청정 경제 분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사회 달성을 위해서 영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청정 에너지 전환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 경제 분야에서는 조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UN 반부패 협약, OECD 뇌물 방지 협약 등 반부패 뇌물 방지에 관한 국제 기준의 이행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강요 선언문의 첫 번째 분야 무역에서는 인도를 제외한 13개 참여국이 참여를 했고요. 나머지 3개 분야에 대해서는 출범에 참여한 14개국 모두가 참여를 했습니다. 향후에 참여국 간 협상을 통해서 규범과 협력의 세부적인 내용은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모두 4가지 분야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런데 사무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도가 무역 의제 논의에서 빠졌잖아요. 이렇게 한두 국가가 빠져도 되는 건가요? IPEF는 참여국들이 4개 분야 모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무역 분야에 참여하지 않은 인도의 경우에는 향후 협상에서 옵저버의 형태로 지속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연한 방식이네요. 그러면 IPEF 강요 선언문이 나온 뒤로 IPEF 참여국들은 무엇을 할 예정일까요? 우리 정부도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계획인지 궁금한데요. 참여국들은 그간 협의 과정에서 공급망, 기후변화와 같은 인태 지역의 공동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향후 협상에서는 IPEF 참여국들 간의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 이해를 적극 반영해서 IPEF 협상에 참여함과 동시에 공급망,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IPEF 차원의 협력 사업도 발굴하고 또 제안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뿐만이 아니라
기재부, 외교부 등 20개 이상의 관계부처와 전문가, 무역통상업계 관계자들이 원팀으로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팀으로 IPF 회원국들을 공략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4가지 분야 중에서 우선 무역 분야에서는 디지털, 노동, 환경 등 규범 수립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참여를 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우호적인 역내 통상 질서를 형성하는 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IPF 참여국 간의 협상을 통해서 수준 높은 디지털 규범이 마련이 된다면 우리 K 콘텐츠나 핀테크 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이 확대되리라고 전망이 되고요. 두 번째인 공급망 분야에서는 역내 정부 간의 공급망 정책 공조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IPF는 호주, 인도네시아 같은 자원부국과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이 모두 회원국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우리 핵심 산업에서 포괄적인 공급망 협력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인 청정경제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청정경제 전환을 위한 전 지구적인 노력에 동참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인태지역 청정시장 진출 기회가 보다 확대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경제 논의를 통해서는 IPF 참여국들의 투명성이 향상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 여건이 개선되고 또 시장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IPF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모두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윤희경 사무관님 정말 고맙습니다. IPEF는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도전 과제인 공급망, 기후변화 등에 참여국들이 공동으로 대응해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승 효과를 내려면 경제발달 수준, 문화가 다른 참여국들 간 포용적인 방식으로 통상 규범과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도출하는 것이 관건이겠죠. IPEF 참여국들 각각의 장점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되어 인도 태평양 지역의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공생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 태평양은 물론 세계 곳곳 핫한 통상 이슈가 있으면 어디든 가는 통상 핫이슈. 그럼 다음 시간에도 핫하고 혹하는 통상 이슈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